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세종시 조치원. 지난해 6월 이곳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농 상생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대덕 연구단지와 협업을 통한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팜의 효용성 검증과 확대 보급, 스마트 로컬푸드 활성화와 두레농장 조성에 집중해왔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스마트 농업의 메카를 꿈꾸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해보고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센터장님, 지난해 6월 출범했는데요. 출범 당시에 슬로건이 멋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메카. 아직 1년은 채 안 됐지만 그동안의 소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17센터 중에서 14번째 오픈했습니다. 작년 6월 30일. 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셈이고요. 네. 예. 근데 기존에 먼저 오픈한 센터들의 똑같은 일의 범위나 강도. 똑같이 안고 가시고. 네, 똑같이 안고 가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의 경우는 이제 인구가 한 23만. 그다음에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별로 없습니다. 발전 진행형 도시지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직원을 한두 명 뽑아가면서 제가 1000명을 했습니다. 센터도 벤처다. 벤처 정신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부단히 노력한 끝에 어느 정도 창조 경제 기틀을 좀 마련한 것 같고요. 네. 약간의 좀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역시 또 구성원들을 아끼시는 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데 이제 세종시가 행정 중심의 복합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도농 복합 도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이나 농촌 문제는 조금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센터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농 상생하면은 대부분 이제 도시는 발달됐고 농촌에서 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필요한 것이 있고 이것을 서로 절실하게 만족을 시킬 때 서로 상생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센터는 한 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산지소 로컬푸드의 통합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민은 싼 값에 저렴한 양질의 생산품을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생산자는 유통 마진 없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동면에 저희가 한 2,500평 구매에 세종 두레농업 타운이라고 건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레농장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할 건데 지역민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베드동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 벤처들이 테스트할 장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농업과 기술이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질 거고 이제 세 번째 아직은 이제 구축 중에 있는데 시랑 센터가 구축 중에 있는데 레스토랑하고 그다음에 가공센터입니다. 이 3가지가 선순환 고리를 이룬다면은 세종형 6차 모델링이 완성이 될 거고 이것이 좀 발전을 한다면은 세종시가 스마트 팜시티로 발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SNS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준비 다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필요 불가한 거는 다 채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스마트팜도 그렇고요. 이 농업의 ICT 결합한 이 창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됐던 거거든요. 이 어떤 마을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창조마을. 기존에 이제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다. 그러면 이제 소득 등대와 열악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창조마을은 이제 농촌, 농업도 우리 기농기촌도 있지 않습니까? 소득 증대와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위생, 힐링, 그다음에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전국 단위 어떤 방향성보다는 각 마을 단위의 모델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농촌의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그들이 도시와 똑같은 문화생활과 소득 증대를 누리는 이러한 컨셉이 창조마을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세종 창조마을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축사 말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내고
농촌을 우리는 이제 농업 분야에도 혁신과 창조 경제 구현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어내고 농촌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드는 곳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께서는 농업의 과학기술을 접목해 추구기 제작과 이모작 기법 개발, 농업 보급서 발간 등 농업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세종시가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전국으로 세계로 성공 모델을 확산하는 농업 분야 창조 경제의 메카로 발전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창조 마을을 모델링해서 그 모델 자체를 세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어느 정도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작년 시험부터 그 세종시 연동면에 창조마을을 시초로 해가지고 예. 강진, 문경, 평창 작년에 한 3개 정도 모델링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이천을 말 테마로 하고 농식품부랑 협업을 해서 한 7개부터 한 12개까지 네. 창조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각 마을마다 테마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세안이라든가 특히 유럽, 네덜란드, 스위스, 중국 이런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했고요. 예. 한 300여 명이 넘는 것 같고. 거기가 다 낙농국 선진국들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저희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요. 특히 그 필리핀은 한국형 스마트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가 단위의 어떤 협업 MOU가 좀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 신기술에 접목한 농업 부분도 정말 많이 이제 기대가 되고 발전할 것 같은데요. 이 분야 말고도 지금 세종에서는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농업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그 진행 사과는 어떤지 소개해 주시면요. 지금 17개 센터가 기본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창업 허브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특화 사업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요. 예. 물론 저희는 농업이지만 이제 세종센터에서는 농업을 그 특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 농업 벤처 육성을 위해서 특히 그 IoT랑 ICT가 결합된 네. 농업 벤처를 작년에 이제 선정을 해서 예. AVS라 그런다. Agriculture Venture AVS. 스타트업 그래가지고 작년 11월에 이미 1기를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해서 예. 이제 전담 기업하고 멘토를 비롯한 어떤 지원금, 그다음에 기술 지원 또 글로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2기를 뽑을 거고요. 예. 이 외에도 농업벤처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시에 특화된 어떤 1인 가구, 세종시에는 1인 가구가 되게 많습니다. 예, 예. 한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도 고학력 경제단절 여성이 많아서 예. 여성을 CEO하는 어떤 창업 예. 붐을 일으키고자 하고 지금 한 19개 업체가 저희 지원이나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면 30개 정도가 더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여성을 얘기하셨는데 여성 취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세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지금 센터 특화 부분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좀 추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경제의 일면을 보게 되면 창의와 융합이 네. 결합된 또 문화까지 결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창조 산업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예. 이런 창의 융합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 특히 DNA적으로 이쪽에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대범하죠. 예. 그다음에 또 세종시가 여성 친화 도시를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종시하고도 부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고학력 경제단절 여성도 많고 그래서 여가부랑 그다음에 한국 여성 벤처협회, 예. 그다음에 여대 14개 총장들하고 MOU를 맺고요. 추진력을 배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그 여성 창업을 보게 되면은 저부가 같이 창업 위주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종센터는 ICT, IoT, 3D 프린팅, 최근의 기술과 접목된 어떤 창업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좀 더 고부가치의 창업 여풍을 일으켜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산학연의 협업도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미래창의 인재 육성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유아부터 어른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특히 저희가 이제 운영계획 발표할 때 창조 DNA 또는 창의 DNA 이게 교육 대학생이나 성인들한테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아이부터. 그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특히 가정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상력과 모험 정신이 아주 풍부할 때 그런 시기에 창조 DNA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로봇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피지컬 코딩이라 해서 그 아주 간략하게 코딩하는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박스 스쿨이라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대변하는 박스 스쿨. 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학생을 위한 어떤 진로 체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창의 인재 교육 육성 프로그램을 세종시에서 롤 모델링 해가지고 네. 전국 확산이나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리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방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알차게 얘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특히 올해 센터에서 좀 집중해서 이것만큼은 키워 나가겠다. 운영계획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음악을 확산하고 그 도농선생 구현은 앞으로도 연구 추진해야 할 지상 과제고요. 네. 여기에 올해 한 3가지 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 창업 여풍을 일으켜가지고 여풍을 일으키는, 네. 창업 퀸 공모전을 할 창업 계획이고요. 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창의인재의 육성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롤 모델링해서 전국 확산하는 게 올해의 과제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전략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규제 프리존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세종시는 이제 그린시티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연계돼서 전기 농기계를 포함한 에너지 IoT 아직은 초반이지만 올해 안에 좀 탄탄하게 기반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